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쪽에서는 자신의 폐해를 최대한 감출 것이고, 불리한 진영은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를 마구마구 던져서 상황을 역전시키려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시간을 최대한 여유있게 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은 모든 카드를 있는 대로 던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패를 모두 투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핵심 카드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도 치밀하게 계획되었듯이 그 대응에서도 지연 전술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을 면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활용,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서 반국가 세력을 대청소하려는 깊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간첩 조직, 민주당의 불법, 그리고 언론들의 가짜 뉴스들을 어떻게 제압해 나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싸움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정은 상임이사국들의 합의사항입니다. 국제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북한과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대북 제재는 국제형사재판소보다 훨씬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의 단동에 있는 홍상유황공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은행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금융결제 시스템 스위프트 접근을 차단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탐뱅시는 2020년 석유 제품을 북한 선박에 불법적으로 환적하고 석탄 밀수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자산 동결, 형사 고발을 당했고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또 중국 국적의 류화인과 장지안은 UAE에 기반을 둔 유령 회사와 협력해서 북한의 IT 노동자,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수백만 달러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환전을 통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역시 미국 재무부는 이들의 자산을 완전 동결하고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로 실행되고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무기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로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자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이화영 대북 송금이 불법으로 확정되면서 이것은 단순한 국내법 위반을 넘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건으로 확대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대북 송금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이 사건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해외 자산 동결, 금융거래 금지,
주요 국가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좌우 갈등의 문제는 단순한 국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중요성에 더해서 첨단 기술, 무기 산업에서 세계적 위상을 갖춘 중요한 핵심 국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동맹은 이러한 세계 패권 전쟁에서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불꽃입니다. 이미 판도라 뚜껑은 열려버렸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의 정치적 기반은 부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장동 저수지에서는 그의 막강한 정치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정치를 만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부패의 사슬로 이어진 왕국으로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판도라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한국의 두 번의 총선 부정, 그리고 2020년 미국 대선 부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부정선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한국 대표로 정광훈 목사 그리고 박주연 변호사가 초청되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한 사람도 초청받지 못했고 또 한국 언론에서 극우라고 비하하는 인물들을 트럼프가 초청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진영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미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부정선거에 대한 한미 공조수사를 통해서 중국의 세계 패권 의지를 완전 차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트럼프 진영은 대북 불법 송금, 유엔 제재 위반을 통해서 이재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트럼프의 강력한 제재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은 내정 간섭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법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력을 갖는 최강의 도구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재명에 대한 해외 자산 동결, 금융거래 차단, 주요 국가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결정할 경우에는 이재명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사에서 이재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혼란상은 미중 패권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전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 대리전이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단순하게 이재명 개인의 부패의 청산 문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조정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과의 체제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정의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보수는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왔습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윤 대통령의 판도라 상자는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패권의 중추 국가로 도약하려는 제2건국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혁명의 중심에 윤석열과 우리 보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을 신뢰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권나윤님, 한인원님, 김진국님, 건님, 김기현님, 김광현님, 유천열님, 최대윤님, 휴정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